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이나 의료기관, 대중교통은 의무 착용이 유지됩니다. 전남도가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전남 지역 14만 6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는 시민들의 일상도 바꿔놨습니다. 오는 6월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뜹니다. 여수와 바다를 주제로 14,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전남도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 가운데 입소형 시설이거나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됐더라도 마스크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비비 73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난해 4분기에 쓴 전기에 대한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 양식업 등 종사자로 허가받았거나 등록한 사업장입니다. 전남 지역 14만 6천여 가구가 평균 3만 5천 원을 지원받고 어가 2,500여 가구가 평균 88만 5천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시민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론은 지금을 통해 바뀐 일상을 담아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 외식보다 배달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배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영업 전환이 매출 상승을 위한 돌파구였지만 배달앱 수수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큰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배달함으로써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이 늘은 만큼 부대 비용이 수수료가 많이 그만큼 또 지출이 됩니다. 작년보다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점이 경영에 어려운 것 같아요. 고물가 여파는 가정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역대급 한파로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 가정에서는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23도에서 22도 정도 이렇게 온도를 내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열재를 사용을 해서요. 바람이 좀 들어오지 않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여행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국외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코로나19 의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율 부담이 커졌습니다. 치솟는 환율에 국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환율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내 좋은 여행지도 좀 생각해서 지금 고려 중입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IMF 당시보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고금리 시기 집을 사거나 전세 거래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갔다가 한 2년 후에 그때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요. 뭐 한 1년 정도 후에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급금매 물건이 있는지 보고 이제 급금매 물건 위주로. 이렇듯 코로나19 장기화 속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한 곳은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초등학교 451곳 가운데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 수는 휴교 중인 학교를 포함해 49곳으로 전체의 10.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이상 휴교가 이어지면 폐교 대상입니다. 신입생 없는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신안군으로 모두 9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초등학교 신입생은 2021년 15,815명이었지만 지난해 13,815명, 올해 12,78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8대 지방선거와 체육회장 선거 신고 포상금으로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 2명에게 각각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1시쯤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노동자 A씨가 이동하던 레미콘에 부딪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회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여수 시립박물관이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수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산업을 이끌어갈 재단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국보 304호이자 전라 좌수영 수군의 중심기지였던 진남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승리로 이끈 거북선이 만들어진 선소 유적지. 모두 여수 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지입니다. 여수시는 이처럼 이순신과 조선 수군 등 굵직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관련 유물을 전시할 공간이 따로 없어 시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시민들의 이 문화예술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네. 경제력도 이렇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시립박물관 주제를 여수와 바다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6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여수 시립박물관은 웅천동 이순신공원의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라좌수영 편제를 기록한 서적과 수군의 훈련 교범 자료 등이 전시됩니다. 여수시는 현재까지 14,000여 점의 유물을 확보했으며 개관 이후에도 수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시립미술관 건립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 여수시는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전문적인 문화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수시는 올해까지 재단 설립의 타당성과 조직 규모 등을 확정짓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재단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기반 다지기에 나선 여수시. 시민들의 만족은 물론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회전 하실 때 일단 멈추는 습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 벌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김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자 차량 서너 대가 연달아 출발합니다. 모두 신호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빨간불일 때도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었는데요. 22일부터는 녹색 화살표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더라도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잠시 멈춘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잠시 멈췄지만 이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전방 주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실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시 신호가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시면 안 돼요.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몰랐어요. 아예 신호가 안 끊기면 가지 말라 이거죠. 현재 전국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5곳입니다. 경찰은 신호등 설치 이후 우회전 시 멈춤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가 9배가량 늘었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난해 말 전국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41%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1월 36.8%였던 1인 가구가 4년 만에 4% 넘게 상승한 수치인데요. 1인 가구의 연령도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20대에서 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더 많고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 1인 가구는 40%가 넘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행 1인 가구 정책이 노인복지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1인 가구가 많은 일부 지자체에선 주거와 안전, 문화, 여가와 경제 활동 등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환경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늘기 시작한 건데요. 중장년층의 고령화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정책의 필요성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의원 A씨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뒤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설 연휴 동안 2만 2천여 명이 여수와 고흥 지역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은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결항되면서 이용객 수가 지난해보다 14%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로별 이용객은 신기에서 여천 항로가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에서 둔병 항로와 제주 항로가 2,500명 이상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흥군에 전입하는 세대에 지원금과 함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고흥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2인 이상 가정은 지원금 20만 원과 함께 자동차세 10만 원과 3년치 주민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입한 사람이 5명 이상인 단체와 기업에는 인원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